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광주 지역은 월요일 비가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은행의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6명의 최종 합격자의 2차 면접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진행하는 2018 청소년 미디어 캠프에 흑산중학교 학생들이 이틀간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무등산 공원사무소가 21일부터 한 달간 봄나물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다음 한 주 광주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온은 최저 9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은행이 또 다른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은행 인사담당 임직원 2명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2차 시험 합격자 60명 중 20여 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6명은 최종 합격했고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들은 성별과 출신 학교 안배를 이유로 되고 있지만 검찰은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지역 소식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 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뉴스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지금 지역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뉴스라면 당연히 6.13 지방선거죠.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5개 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까지는 광주시장 경선이 관심을 끌었었는데 상대적으로 구청장 선거가 잠잠한 듯 보였어요. 이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물밑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구청장 선거는 기존의 구청장이 연임을 노리면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하는 했었는데요. 이번 5개 구청장 선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5개 구청 중에서 광주 동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에서 현직 청장의 어떤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죠. 네, 현재 동구는 지난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성환 청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구들은 어떤가요? 예, 먼저 남구와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최영호 전 청장과 민영배 전 청장이 광주시장 도전을 이미 물러난 상태이고요. 네. 또 북구는 송광훈 청장이 3선을 하면서 더 이상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관건은 서구인데요. 네. 서구는 현재 이무진 청장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도전을 했지만 중앙당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벌금형 등으로 해서 공천이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는데요. 임 청장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구청장 선거가 광주시장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매우 다릅니다. 사실 광주시장 선거는 좀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실질적으로 큰 관건이었는데 이 과정이 한 달간 지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후보 선출 과정이 어느 정도가 정리된 상태고요. 네. 이제 구청장 선거는 곳곳에서 민주당과 민평당 또 무소속 간의 대결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과 민평당의 구청장 후보들은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일부는 확정이 됐고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경선 일정과 후보들이 거의 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 과정을 거쳐서 각 구별로 해서 2명에서 3명 정도 경선하는 구도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은 단수 후보를 확정했던데 어떤 후보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민주평화당에서는요.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 현 청장을 예비 후보로 또 북구청장 후보로는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원
그리고 광산구 청장 후보로는 이정현 전 광주시의 의원을 공천을 좀 확정한 상태고요. 네. 서구와 남구도 21일경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광주시장 선거와 달리 구청장 선거는 당 대결이 좀 더 흥미로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장 선거는 이제 정치인은 물론 이제 행정 관료나 또 일반 시민운동 활동했던 분까지도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또 점수를 더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속 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네. 또 행정가로서 능력이 검증만 됐다면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했다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시장이나 도지사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네. 김성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치인 출신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동구청장의 관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민주평화당 소속 김성환 청장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후보를 이길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구들은 어떤가요? 예, 구별로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구는 좀 현역 국회의원이 2명 있는데 두 분 다 민주평화당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평화당의 어떤 그 세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은방 북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 이런 또 다양한 그 시의회 활동을 좀 했었었고 네. 또 현역 국회의원과 지지자들로부터의 폭넓게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민주당 세력이 만만치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세력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북구는 여전히 민주당 후보 선출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민주당의 동무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내 후보 선출, 즉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이것이 좀 관심이 끌 수가 있죠. 서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 이무진 청장이 네.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 네. 이 재선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네. 아마 그러면 현재 서구 이무진 청장이 출마한다는 가정하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이 과연 어떤 대항마가 형성이 될지 이게 관전인데 굉장히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분석은 저희 KCTV 캠페인의 소재이기도 한 무등산 관련 소식인데요. 예, 참 반가운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광주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이제 확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광주와 전남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나름대로 의미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통상 유네스코는 이 3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유산제도, 네. 또 생물권 보전지역제도, 그리고 이번에 인증을 받은 이 세계지질공원이 있는데요. 네.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죠. 네. 또 생물권 보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생태학적으로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이것을 말하는데 이 세계 유산이나 생물권 보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과 보호에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다면은 이번에 이제 지정을 받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보존과 보호에 거기에 의미를 더해서 관광 자원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의 인정은 네. 보존과 관리도 되지만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등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이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예, 광주시가 이번에 이제 이 지질공원 인증을 맞아서 이제 이 무등산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명품으로 한번 조성해 보자, 또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의미에서 세계화를 위한 3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네. 3대 목표라는 게 먼저 세계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제 인지도가 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식을 맞습니다. 높이고 두 번째는 이 세계 지질공원 명소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보전이 잘 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체계적인 보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매개로 해서 무등산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하는 이런 3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좀 실행 중입니다.
네, 지오 투어리즘의 명소로 만들자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지오 투어리즘이라는 그 명소 지오 투어리즘 명성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전남연구원 김종일 박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지질 관광입니다. 이 지질 관광. 이제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주상 절리로 유명한 입석대와 서석대가 있잖아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질 자원으로 널리 알려진 것부터 해서 관광과 체험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질공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약 36%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오 투어리즘, 이 지질 관광에 대한 큰 주제로 해서 체계화된 학습과 또 관광, 체험이라는 이 전략 개발을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질공원 인증이 확정되자마자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의 지오 투어리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물론 인증도 좋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전 방안도 좋지만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산으로서 재구실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또 실천 방안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인증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이제 주상 전리대가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무등산이 이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산임이 이제 증명된 만큼 이제 세계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광주시 힘으로만큼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체계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참여와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 아시아문화원이 세계 최고의 아시아 문화 저장소를 목표로 연구와 아카이브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원은 현재까지 수집한 디지털 및 실물 자료 등 22만여 점에 대한 자원 정리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아카이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연구 역량 확충을 위해 현지 조사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진행하는 2018 청소년 미디어 캠프에 흑산중학교 학생들이 이틀간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흑산 미디어 히어로즈 양림동을 찍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1박 2일 동안 흑산중학교 학생들이 양림동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촬영한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작품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양림동에 있는 역사문화마을을 방문해서 문화와 그다음에 미디어 제작에 대한 이러한 접목을 해서 1박 2일 동안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손이 아프고요. 덥고 해서 조금 힘든데 재미는 있어요. 한편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섬마을 미디어 페스티벌은 작년 흑산도에 이어 올해는 7월 중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학생 대상의 미디어 교육 캠프 및 영화 상영회, 미디어 버스 체험 등의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14건으로 지난해보다 30건이 줄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유형별로는 담배꽁초 방치에 의한 화재가 125건, 쓰레기 소각 53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주유소, 음식점, 편의점 등 5개 업종 16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3%에 해당하는 총 119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일부 사업장들에 대해 총 1,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동구가 봄철 모기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예년보다 3주 앞서 방역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동구는 자체 방역기동반과 민간 위탁 방역반을 편성하고 천병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순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동구는 올해부터 기존 연막 소독 대신 친환경적이며 살충 효과가 우수한 안개 형태의 초미립자 분무 소독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관내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신청할 경우 이를 취합해 매월 말 편성된 일정에 따라 해당 가구에 방역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봄을 맞아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야생식물 채취 등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공원 내 자라고 있는 고사리와 쑥 등 야생식물 채취 단속과 이를 위해 지정 등산로를 벗어난 샛길 등반도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공원 사무소는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최근 리모델링한 음악체육활동실이 관내 장애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후 교육실을 리모델링해 음악활동을 하는 도담실과 체육활동을 하는 소담실을 완공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 체육 프로그램과 더욱 알차게 구성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 맞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담실은 노래방 시스템과 음악 치료용 교구와 악기 등을 갖춰 다양한 음악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고 소담실은 벽면 전신 거울과 바닥 난방, 볼링 등 놀이 치료 도구를 구비해 무용과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체육 관련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정리해드립니다. 사월 셋째 주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건으로 1명이 부상을 입고 2,9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03건의 구조 현장에서 64명을 구조하고 901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물차에 갇힌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문을 뜯어낸 뒤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북구 우치로 대림 2차 아파트 상거리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10일 오전 6시 5분쯤. 승용차 후면과 화물차 전면이 충돌하면서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쏟아진 기름과 사고 잔해물을 제거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연기에 휩싸여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습니다. 12일 아침 8시 40분쯤 북구 중흥동 한 도로에서 50대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차에 불이 붙자 곧바로 빠져나왔지만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3일 낮 1시 50분쯤 광산구 서봉동에서는 밭두렁을 태우던 중 바람이 불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등진 펌프를 메고 두 손에 소방 호스를 들고 직접 산에 올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화재로 대나무밭 300제곱미터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광사소방서는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14대와 소방대원 41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굴삭기가 멈춰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서구 상무대교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굴삭기가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엔진 부분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빛거울 안전체험 한마당이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2001년 시작해 올해로 18회를 맞는 빛거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체험객이 방문하는 지역 최대 안전체험 행사로 입장료와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체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진행됩니다.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은 물론 하루 2회에 걸쳐 119 구조견 시범과 인형극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빛고울 안전체험 한마당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